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 역사의 이면의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민수 씨,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될, 하지만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그 시절 이야기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18년 전인 1906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1906년 2월 1일, 서울 남산기슭에 하나의 건물이 들어서고 한 남자가 부임합니다. 바로 통감부의 설치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등장입니다. 1906년면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 해네요.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직후라 한반도의 공기가 정말 무거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대본의 주제이기도 하죠. 1906년 일제 통감부 설치와 이토 히로부미 부임. 이 사건이 왜 단순한 기관 설치를 넘어 대한제국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타였는지 오늘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민수 씨, 먼저 통감부라는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통제하고 감독한다는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한자로 통할 통, 거느릴 감을 씁니다. 말 그대로 대한제국의 모든 행정과 정치를 거느리고 감독해겠다는 기구였죠. 사실 이 통감부의 설치 근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905년 11월의 을사늑약에 있습니다. 고종 황제의 직인도 없이 강제로 체결된 그 치욕적인 조약 말이죠. 그렇죠. 을사늑약 제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권하에 일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한다.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했네요. 그럼 처음에는 외교만 관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거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일제는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처음에는 외교권만 대행하는 것처럼 꾸몄어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1906년 2월 1일 정식으로 문을 연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재정, 군사, 경찰권까지 대한제국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의 그림자 정부이자 식민 통치의 본부가 된 것이죠. 그 거점이 된 곳이 남산이었다고다. 네, 지금의 서울 중구 예장동 일대 남산 애니메이션 센터가 있는 그 근처입니다. 당시 그곳에 아주 거대한 서양식 건물이 세워졌는데 당시 서울 사람들에게 그 건물은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산 위에서 궁궐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감시하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의 주인으로 온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죠. 우리에게는 안중근 의사에 의해 단죄된 인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당시 일본 내에서는 어떤 위상이었나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근대화의 상징인 메이지 유신의 핵심 인물이었고 일본의 초대 총리를 지낸 인물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야말로 국부 대접을 받던 거물 중의 거물이었죠. 그런 거물 정치인이 대한제국의 통감으로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본이 한국을 단순히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집어삼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아주 노련하고 여우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력을 앞세우기보다 보호와 지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대한제국을 기만했습니다. 1906년 3월, 이토가 부임 인사를 위해 고종 황제를 아련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 왔으며 한국의 부강을 도울 것입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뒤로는 나라를 빼앗을 준비를 다 해놓고 말이죠. 그게 이토의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그는 문명화라는 명목 아래 대한제국의 제도를 일본식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통감부 산하에 각 부처마다 일본인 고문을 두게 했어요. 장관은 한국인이지만 실질적인 결재권은 일본인 고문이 갖는 식이었죠. 껍데기만 한국 정부고 속은 이미 일본이 다 차지해버린 거군요. 통감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재정과 경찰이었습니다. 메가타 다네타로 하는 인물을 재정 고문으로 앉혀서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경제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경제를 장악해서 스스로 일어설 힘을 꺾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치안을 명목으로 경찰권을 장악합니다. 당시 의병 활동이나 애국계몽 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기 위해서였죠.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부령을 통해 신문을 검열하고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을 압박했습니다. 1906년 한 해 동안 통감부가 한 일들을 보면 1910년 경술국치는 이미 이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로드맵을 따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전략은 완만한 병합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먹으려다 체하지 않게 차근차근 대한제국의 장기들을 하나씩 떼어리는 과정이었죠. 통감부는 그 수술대였고요. 하지만 우리 민족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잖아요. 당연하죠. 이토의 부임과 통감부 설치는 전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이 울려 퍼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고종 황제 역시 통감부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비밀리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 궁궐 바로 옆에 자신을 감시하는 거대 기구가 들어섰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를 아주 힘겨운 상대로 여겼습니다. 이토는 수시로 궁에 드나들며 고종을 압박했거든요. 폐하, 일본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한국은 위험합니다. 라는 식으로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죠. 그래서 고종이 선택한 방법이 헤이그 특사 파견이었나요? 네, 1907년의 일이지만 그 준비는 이미 190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고종은 통감부가 외교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에 밀서를 보내 을사늑약의 무효를 알리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의 정보망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통감부가 설치된 후 대한제국의 관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을사오적 같은 인물들 말이죠. 그들은 통감부에 충실한 개가 되었습니다. 이완용 같은 인물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선생이라 부르며 아첨했고 통감부의 지시를 받아 고종 황제를 압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토는 이들을 이용해 한국인끼리 갈등하게 만드는 이의제의 전략을 썼죠. 정말 치밀하고 잔인하네요. 통감부 건물이 단순한 관공서가 아니라 식민 지배를 위한 거대한 실험실처럼 느껴져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1906년 2월 1일 설립된 통감부는 1910년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존속합니다. 그리고 1910년 한국 병합이 선포되자마자 무엇으로 바뀌는지 아시나요? 아, 그 이름도 악명 높은 조선총독부인가요? 맞습니다. 통감부가 확대 개편된 것이 바로 조선총독부입니다. 즉 1906년의 통감부 설치는 식민 지배의 시범 운영이었고 이것이 성공했다고 판단한 일제가 1910년에 완전한 강점 단계로 넘어간 것이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결국 1909년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되지만 그가 남긴 통감부라는 괴물은 결국 우리 민족을 35년의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906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권력이 총칼로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행정, 재정,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한 나라의 주권이 어떻게 허물어지는지를 통감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산에 가면 지금도 그 통감부터가 남아있죠? 네, 비록 건물은 사라졌지만 통감관저터라는 표적과 함께 거꾸로 세워진 동상 등이 역사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술국치 조약이 맺어진 곳도 바로 그 통감관저였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1906년이라는 숫자가 예전과는 다르게 다가오네요. 단순한 과거의 연도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느꼈을 그 막막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던 날 서울의 공기는 무척 차가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차가웠던 건 나라를 잃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민초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통감부 설치는 그 비극의 서막이었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펜을 들고 누군가는 총을 들고 누군가는 타국에서 외쳤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통감부의 설치는 일제의 치밀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것에 저항했던 우리 역사의 끈질긴 생명력을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이면, 오늘은 1906년 통감부 설치와 이토 히로부미의 부임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민수 씨, 오늘 긴 시간 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1906년의 교훈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